만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이렵입니다. 풍수 8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편에 소리로 보는 풍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할 때 그 집안이 소리로서도 그 소리로서도 이곳이 지금 명당에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잘 되는 집안은 화목한 소리가 많이 들리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즐거운 소리가 항상 나는데, 안 되는 집 가보면 맨날 싸우는 소리에 시끄러운 소리에 큰 소리만 나는 것이 이치인 것처럼, 오늘은 그 집안의 냄새로서 상태를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집안이 되었던, 어느 장소가 되었던, 어떤 개인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 곳에 나름대로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집안에서, 한 집안으로 보면 그건 가풍이라고 하는 거고, 나라로 보면은 그 민족 고유의 사상들, 개인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로도 비유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저 사람은 좀 뭔가 냄새가 나, 뭐 이런 말들 자주 쓰는데, 그런 것과 같이 코로 맡는 냄새뿐 아니라 풍기는 그 이미지에서도 그 냄새로 표현하고는 하죠. 이 냄새는 사람으로 치면 지문과도 같아서 똑같은 냄새가 나는 집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은 것, 이런 기분 느낄 때가 있죠. 그것은 그 집안의 냄새가 자신이 살고 있고 생활하던 그 집안의 냄새하고 참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 말하는 거예요. 집안의 냄새를 다른 각도로 쉽게 표현해 보면, 집안 전체를 약초밭이라고 보시면 약초 하나하나 냄새가 다 다르듯이 그 냄새에 따라서 이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질병이 오히려 생기기도 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은 표현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초밭을 이렇게 잘 가꾼 집은 정신이나 몸이 건강해지겠지만, 약초밭을 잘 가꾸지 못한 집은 도리어 약초가 독초가 되는 그런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는 이 공간, 집을 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약초밭이라고 생각하셔서 잘 가꾸시면 개인뿐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도 그 영향이 작용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약초 중에서 뭐 감기에 좋은 약초 냄새가 나면 그 집안에 가면 감기가 낫는 것이고, 또 뭐 신경에 좋은 약초 냄새가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신경이 안정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역겨운 냄새가 나면 어떻겠어요? 자연히 기분도 나빠지고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이런 것처럼 그 냄새만 맡고도 그 집안에 들어가면 미래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난한 집에 가면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가난한 집의 특유의 냄새는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잘 맡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보다 좀 환경이 나은 분들은 이 가난한 집에 가면 거기서 나는 냄새를 맡을 줄 알죠.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집에 가보시면은 뭐라 표현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좀 역겨운 향, 뭐 이런 게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은 뭐 이런 냄새가 있는 거는 확실히 느껴 보셨을 거예요. 오래된 환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 환자를 아무리 깨끗이 몸을 매일 씻고 깨끗하게 하더라도
그 환자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가난한 집안에도 항상 이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냄새부터 제거하지 못하면 가난을 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은 제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냄새를. 이런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풍수학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풍수학적이 아니고 사실 풍수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하고 해서 그렇지 다 평소에 본능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청소를 매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대강 청소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냄새나는 특히 냄새나는 곳 이런 것들을 아주 윤기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기를 자주 해서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집안에 음식물이나 그와 비슷한 구린 냄새가 나는 것 이런 것을 잠시도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것. 정리정돈이란 것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 먼저 번에도 풍수적으로 풍수를 몰라도 잘 되는 집안은 풍수적으로 본능적으로 다 자기 자리에 있고 물건들의 배치가 다 자기 자리에 있고 한다는 걸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불이고 가구고 옷 이런 것을 잘 정리정돈하는 것 중요하죠. 보통 수행하는 곳 가보시면은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곳을 잘 돼 있는 것을 느끼시죠. 수련원 같은데 아니 스님들 침소나 이런데 이게 단체 생활하면서 수련하는 곳 이런 데 가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 돼 있죠. 네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 타는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란 것이 그 사람 몸에서 기운을 움직이는데 첫걸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 분명한 근거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했어도 말을 잘못해서 복을 깎아먹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 중에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운 중에서 이 말보다 강한 기운이 없고 말 한마디의 힘이나 위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 몸을 항상 깨끗이 하는 것. 우리 그 토속신앙에서 보면 몸이 더러우면 잡신이 붙거나 복이 없는 기운들이 주위에서 막 따라다니면서 붙는다 그래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자신의 복식, 그러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당연히 근데 몸이 깨끗해지면 깨끗한 옷을 입고 싶은 게 또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의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배우지 못하면 지금 당장 부자라 하더라도 오래가기가 힘든 법입니다. 이 예가 몸에 배 있지 않으면 얼마 전에 그 조양호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언론에서 그 부인하고 딸이 그 갑질 해대면서 얼마나 사회를 들썩였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귀천을 구분할 줄 아는 것. 힘든 얘기이지만 반드시 또 알아야 할 겁니다. 귀천이라는 것은 존귀한 것과 천한 것,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해서 놔야 되고, 밖에서 일이나 사람을 만나도 귀하고 천한 것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복이 있는 것과 복이 없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과 복 없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책을 가까이 하되 책을 함부로 두거나 또 책을 넘어다녀서는 안 되는 이런 예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종교나 사상을 넘고 천하거나 귀하거나 귀천을 넘어서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평등하지 못한 행동은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바른 정보를 얻게 되어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이런 것들도 중요시. 가난할수록 편견된 이념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힘들게 살면 좀 불평불만이 늘고 편협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 자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피해 의식도 좀 많이 있고 그런 편견된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평등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 풍수학적인 방법으로 가난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런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은 부자인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이 냄새도 금방 빠질 수 있는 환경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좀 손쉬운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잣집인 경우인데 가난한 집안과 비슷한 냄새가 나면은 그 부잣집은 이 부잣집도 3년을 못 가고 가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잣집이 계속해서 이 부유함을 유지하려면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풍수가 재밌는 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환경을 부자가 되는 환경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해도 자신의 궁합이 맞거나 복이 있는 물건들을 볼 줄을 알고요. 또 복이 없는 사람은 비싼 물건을 구입해도 복이 없거나 궁합이 맞지 않는 물건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말에 귀를 굉장히 잘 기울이지만 또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잔소리한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 자체를 바꾸는 것이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의 작은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계시는 곳 모두가 명당으로 만들길 기원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